이 사진이 좋다라는 건 또 세상이 너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프로필 사진을 찍었었어요.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프로필 사진은 내 마음에 안 든다. 왜냐하면 너무 나와 똑같으니까. 근데 AI는 나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너무 이쁘게 만들어준다. 세상이 너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운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제가 1년 동안 차를 10만 킬로 뛰었어요. 대표님은 6년에 아직 8만밖에 안 뛰었다는데 나는 지금 1년에 10만 킬로. 차가 10월 달이 돼야지 2년이 됩니다. 10월 달이 돼야지 2년이 되는데 20만이에요. 그러니까 10만을 더 넘게 뛴 거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자율주행차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그 자율주행 테슬라 Y인가 X인가 그걸 딱 보고 나니까 그 차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AI가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코앞까지 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보셨습니까? 테슬라 Y인가 테슬라 X? YX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테슬라 X, 테슬라 Y라고 해서 그 어떤 자율주행을 하는데 정말 퇴근 시간에 딱 끝나가지고 차에 딱 타니까 이 차가 퇴근 시간이시군요.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집을 딱 눌렀더니 얘가 내 손 하나 안 움직이게끔 차가 사람보다 더 잘 본대요. 사람도 인지하고 그리고 뒤에서 구급차가 오니까 구급차 그 삐용삐용 하는 소리를 듣고는 차가 옆으로 딱 비켜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 비켜주는 차도 많죠. 근데 그 기계는 어떻더라? 딱 비켜주더라.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인생이 너무 달라지고 있구나. 우리가 상상 속에 보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상상 공상 속에 보던 그런 이야기들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요즘 엊그저께 보니까 일본 내 나르는 차가 이제 정말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가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춘천에서 본 것과 달라요. 춘천에서 본 거는 막 헬리콥터처럼 막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걸 탈 수 있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차는 정말 우리 차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공상 속에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고 딸들이 없었더라면 이런 걱정이 없을 텐데 우리 딸들은 뭘 해먹고 살아야 될까? 응? 정말 언어만 잘한다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아니 뭐 한다고 살 수 있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들 만큼 요즘 세상이 너무 달라지고 있고 직업군도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제 사진이 이렇게 달라질 만큼요. 그래서 저만 좋아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우리 딸들은 이 사진 엄마 아니라고 싫어해요. 근데 저만 좋은 거죠. AI로 만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AI가 우리에게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업군들은 어떻게 변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장님들 혹시 제 Y 인큐텐에 대해서 제가 인큐텐에 와서는 Y 인큐텐에 대해서 얘기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인큐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큐텐을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기 모두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혼자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돼서 제가 조금 여유롭게 제 얘기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사춘기를 겪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놓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걸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보면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걸 했을 때 그것들을 또 양보해준 누군가 있었겠죠. 그게 제 생각에는 박민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언니가 너무 나대니까 자기는 나댈 수가 없고 언니가 저렇게 너무 하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언니가 너무 막 직설적이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해야 되니까 강요도 하니까 야 너 이거 해 이러면 수동적으로 난 능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해오면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한 번도 제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 인큐텐을 하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당연히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누군가는 내가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굴곡이 없이 살았을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내 인생에 있어서 굴곡이 있을 수도 있고, 굴곡이 없는 사람들은 굴곡이 있는 사람의 삶을 모릅니다. 제가 원래 예전에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학원을 했었어요. 학원을 하면 사장님들 보세요. 내가 엄마라면 선생님이 학습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우리 애를 가르치는 게 좋겠죠.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우리 애를 가르치는 것보다 서울대학 나온 애들이 서울대학 나온 선생님이 우리 애를 가르쳤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답은 아니에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 하위반이에요. 그런 하위반에다가 서울대학교나 성균관대나 이제 좋은 뭐 연고대 선생님을 붙여주잖아요. 그 반은요 절대로 성적이 안 오릅니다. 왠지 아세요? 그 이해 못하는 걸 이해 못해요. 내가 이 설명하는 걸 애들이 이해 못하는 걸 선생님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공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곱셈 공식을 가르치려면 곱셈이 돼야 되고 곱셈이 되면 더하기가 돼야 되잖아요. 곱셈 공식 같은 경우에는 공식 알려주고 문제 안 풀어와도 머리 좋은 애들은 다 풀어내요. 근데 수학적 감각이 없는 아이들은 그 식을 찾아내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찾아내지 못하는 아이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을 학생들 반에 분류를 할 때 선생님들이 뭐 수준이 낮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던 선생님들은 하위반에 맡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에서 10까지 자세하게 알려줘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특목고반에 들어가면 특목고 대비하는 애들이 이 선생님 수업을 좋아할까요?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애들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지금은 뭐 굴곡이 없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는 내가 실패 경험도 있고 내가 우여곡절도 있고 내가 견딤도 있고 버티기도 해보고 그리고 또 잘되기도 해보고 이 모든 것들의 경험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원을 할 때도 그냥 잘 됐고 그리고 영업을 할 때도 영업이 잘 돼서 그냥 영업으로 턴한 경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트워크도 누군가가 끌어서 간 게 아니라 나는 네트워크로 난 월 1억, 2억을 그냥 벌어보겠어라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까지 나는 다이아몬드를 찍겠어 했을 때 다이아몬드 못 찍은 적은 없어요. 근데 퍼스트라는 회사에서 2월 16일까지 다이아몬드를 찍겠다고 했는데 못 찍은 거예요. 팩이 딱 2개가 모자랐어요. 원래는 2개가 아니라 3개가 모자랐는데 3개가 모자라서 제가 3개를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반품이 떠버린 거예요. 반품이 떠버려서 내가 있는 것까지 딱 넣고 나도 2개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스폰서님께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스폰서님 다이아몬드까지 2개가 남았습니다. 난 그러면 스폰서님이 하나는 제가 뭐 어떻게 해볼 테니까 하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사장님 우리 마감은 2월 말이지 않습니까? 2월 16일 중간에 다이아몬드로 올라가든 루비도 올라가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 400, 800이니까 이 800을 내가 끌고 말아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800 긁는 거를 포기했어요. 이거 800을 긁으면 다이아몬드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대실적 있고 소실적 있잖아. 그 바이너리 구조니까 대실적에는 팩이 하나 나올 게 있어. 하나 나올 게 있고 소실적인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대실적에 있는 걸 좀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포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다이아몬드를 포기를 하고 대신에 여기 대실적에 내가 팩 할 사람 한 사람 설득시키면 내 파트너가 루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12시까지 그 사람을 400을 내가 설득해서 그 오전에 400을 넣으면서 내 파트너 박미순이라는 파트너가 루비로 갔어요. 난 거기에 만족을 한 거예요. 나는 다이아몬드를 가지 못하지만 내 파트너 루비 만들어서 나는 자존심을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날 밤에 너무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내가 거실에서 뭐 펑펑 울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또 내가 800을 긁어 말고 고민에 딱 포기하고 나니까 진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막 펑펑 울고 있었죠. 그래도 우리 신랑이 지나가면서 왜 우냐고 묻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못했다고 이랬더니 우리 신랑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진짜 지랄을 한다 지랄을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날 저한테 문자가 와, 톡이 왔는데, 너는 그 다이아몬드란 직급을 찍지 못해서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너를 바라보고 너를 따라오고자 하는 파트너들이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라. 이 톡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 말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뭉클했었어요. 그런 적이 있고 우리 신랑이 그런 톡을 또 한 번을 더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제 그런 걸 보냈냐면, 한 번 막 너무 우리 시간 바쁘다 보면 밥도 못 먹고 다니잖아요. 우리 여기는 손정아 대표님이 엄청 저희 밥을 챙겨주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네트워크는 성장하기까지요 굶는 직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소득이 많이 없으니까 밥 먹으러 가면 누가 밥 사야 돼요? 내가 밥을 사야 되니까 내 그 돈도 부담스러워서 밥집에서 만나지 않고 커피숍에서 만나고, 밥 먹자고 하면 저 배 안 고프다고 얘기하면서 사업을 하는 게 네트워크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혼자서 또 밥 먹기 뭐 하니까 차에서 김밥이나 햄버거 같은 거 많이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김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신랑은 집에서 밥 먹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야. 지는 밥 먹고 있는데 나 혼자서 지금 차에서 이렇게 김밥 먹고 있는 게. 그래서 차에서 김밥 사진 찍어 우리 신랑한테 보냈어. 나 이렇게 밥 먹고 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신랑이 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다이아몬드다. 그 비전을 절대로 잃지 마라. 그럼 한마디로 나보고 그냥 조용히 하고 일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때는 엄청 와닿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은 뭐 이렇게 밥을 혼자서 먹기도 하지만 내 파트너들에게는 내가 엄청난 비전이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파트너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네트워크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내가 내 파트너들에게 뭐를 주는 사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의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힘듦도 있을 것이고 굴곡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굴곡과 그 힘듦을 어떻게 버티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목표치는 달라질 거다. 제가 그때 줌에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악동 뮤지션 그 찬혁이랑 수연이라는 애가 정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자존감이 엄청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대요. 그리고 산티아고 그 순례길을 돌면서 오빠는 항상 앞서가고 자기는 항상 늦게 가고, 하지만 끝까지 갔을 때는 그 길 따라갔을 때는 누구랑 같이 가 있더라? 오빠랑 같은 도착지에 도착돼 있더라.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빨리 갈 것이고 누군가는 천천히 갈 것이고, 근데 그 빨리 가는 사람을 뒤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이번 주랑 다음 주를 연결해서 제가 이제 조금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처음부터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 뭐냐면 질문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성공의 키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들 네트워크로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냥 뭐 친구가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어서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님 AI에다가 혹시 한번 물어본 적 있으세요? AI에다가 지금 나 AI 하고 있다. 뭐 제미나이나 뭐 챗GPT 뭐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켜보십시오. 켜서 네트워크에 성공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트워크에 성공하는 방법. 아마 자기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자기 알고리즘에 따라서. 와, 이렇게 조용하세요? 학구열이 대단하십니다. 네, 기가 막혀요? 왜요? 제품 먼저 사랑하는 게 너무 정확해요. 뭐라고 나와요? 제품 먼저 확신하고. 너무 다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여기도. 아니, 뭐라고 나와요? 태연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1. 제품을 먼저 확신하라. 2.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3. 상대의 필요를 먼저 들어라. 4. 꾸준히 배우고 성장해라. 5. 팀을 키워라.
6. 맞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행해라. 7.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라. 이게 주제예요. 얘는 제목이. 성공의 5단계를 알고 있어. 성공의 5단계? 유라 사장님 뭐예요? 제품을 먼저 사랑하기, 매일 사람을 만나는 습관, 전문성 키우기, 꾸준한 팔로우, 그다음에 팀을 키우는 리더가 되기. 아, 혹시 성재 사장님은요? 저는 제품을 먼저 알아야 되고 지인한테 무조건 권하지 말고 고객을 먼저 만드는 전략, 숫자 관리 매니지먼트, 복제 가능한 시스템 이렇게 나옵니다. 와. 민수 사장님 뭐라고 나와요? 저는 1번 사람은 모두보다 신뢰를 쌓는다. 2번 제품에 대한 확신 갖기. 3번 시스템 활용하기. 4번 꾸준한 활동량 만들기. 5번 리더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 거의 비슷해요. 아, 거의 비슷하죠. 성공 습관이 어. 진짜 미송 사장님은요? 우리 미송 사장님 모든 걸 다 물어보면 우리 미송 사장님. 나 자신부터 확신 있는 전문가가 되고 그다음에 복제 가능한 단순한 시스템 구축하기 그다음에 진정성 있는 관계 맺기와 경청 파트너의 성공을 돕는 스폰서십 그다음에 긍정적인 태도와 거절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 관리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장님 다 비슷비슷하죠? 네. 이게 AI도 다 아는 공식입니다. 근데 이걸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뭐부터 하라고요? 제품의 확신. 그쵸? 그리고 매일 사람을 만나고 시스템을 만들고 신뢰를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복제 가능한 시스템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자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저는 이것들이더라는 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전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되냐면 트렌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제품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걸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짱어를 집 짜가지고 판다. 개구리 뒷다리를 가지고 고아가지고 판다. 먹을 사람 있습니까? 없죠. 맞죠? 근데 우리는 집을 팔았잖아요. 석류집을 팔았잖아요. 그 정도도 우리는 확신을 갖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트렌드다. 사장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먹고 나서 제일 많이 먹었던 건 뭐였어요? 60년대, 70년대. 우리 미송 사장님이랑 미송 사장님 정성희 사장님 말 못하겠네요. 젊으니까. 미송 사장님과 우리 박시현 사장님이 젊었을 때 밥 먹고 나서 뭐 했어요? 밥 먹고 나서 디저트로? 오, 부잣집이었네. 밥 먹고 나면 보통 껌 씹었잖아요. 롯데 껌 아니에요? 롯데 껌만 씹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밥 먹고 나면 뭘 먹어요? 커피를 먹습니다. 트렌드가 달라졌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커피를 먹는 문화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어떤 커피를 먹었어요? 믹스. 전부 다 어디에서 뽑아서 먹었어요? 자판기에서. 요즘 자판기 커피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믹스 커피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트렌드는요, 나는 지금도 아메리카노를 안 먹어요. 뭘 먹어요? 믹스를 먹을 수 있어요. 나는 자판기 커피를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 신랑은 자판기 커피 아직도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신랑은 좋아한다고 해서 자판기 커피를 지금 하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나는 안 좋아하더라도 우리 이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의 트렌드는 뭐냐? 기술력입니다. 어떤 기술력? 내가 먹고 그 먹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 흡수하는 거. 옛날에는요, 그냥 홍삼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엔 똑똑한 사람들은 홍삼보다 뭐가 더 좋대요? CK가 더 좋다는 걸 더 알더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어떤 누군가는 홍삼을 더 빠르게 흡수시키는 게 있더라는 걸 알더라는 겁니다. 나는 모르고 나는 시대에 뒤떨어지더라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에 민감해야 된다? 트렌드에 민감해야 된다. 근데 우리 회사는 LMP 공법이라고 해서 표적으로, 맞죠? 타겟팅해서 흡수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완전 트렌드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어떤 LMP 공법으로 들어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LMP 공법이 나중에 많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지금 먼저 초창기에 하는 게 훨씬 좋다. 우리나라는 원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야, 사장님들은 콜라를 어떤 콜라 많이 드세요? 코카콜라 먹죠. 펩시 먹는 사람보다 코카콜라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사이다를 먹는 나라들 중에서 어떤 사이다를 제일 많이 먹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스프라이트를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칠성을 먹어요. 왜요? 우리나라에 처음 사이다가 칠성 사이다였거든요. 그걸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보세요. 사장님들 그거 냉장고 김치 냉장고는 어디 거 쓰세요? 김치를 많이 씁니다. 왜요? 처음 나온 거니까. 밥솥은요? 쿠쿠 또는 풍년 맞죠? 아직까지도 풍년 압력솥을 좋아해요. 있어요. 왜 아직까지도 압력솥 하면 풍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코끼리 풍년 코끼리 이보세요. 있다니까요. 그리고 쿠첸도 좋지. 일본 거. 풍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역시 부잣집이시네요. 우리는 풍년은 그냥 국내 거잖아요. 맞죠? 부잣집이시네요. 전 밥을 안 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홍삼이면 어디예요? 정관장. 사장님들 정관장 홍삼이 좋아요? 다른 CK가 좋아요? CK가 훨씬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관장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한 제품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져가는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LMP 공법을 제일 먼저 선도하는 회사다. 그러고 두 번째는 회사 오너. 저희가 옮겨온 이유도 이것 때문이잖아요. 저는 네트워크는요, 정말 다른 타사와 다른 직군들과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군들과. 왜냐하면 다른 직업군들과 같다라면 대기업에서 뛰어들었어요. 네트워크 업계에. 그러면 1위, 2위를 어디 가야 돼요? 대기업이 해야죠. 대기업만큼 돈이 많고 사업을 잘하는 회사들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교원의 장평순 회장님이요. 교원 더오름을 1등 만드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왜 1등이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대요. 아니 내가 이만한 능력 가지고 이만한 사람들 데리고 빨간펜 영업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교원 더오름을 오픈했는데 왜 우리가 10위권 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회사 오너의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본인이 회장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사업자로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회장이고 본인이 오더를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뭐예요? IBO 사업자,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이 되는 게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오너들은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적당히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1위, 2위, 10위권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누적소득 1,700억이에요. 사장님들 네트워크에서 혼자서 누적소득 1,700억 정말 혼자서 대단하지 않나요? 사실은 바이너리 구조에서 100억 링어라고 해요. 100억 누적소득 100억만 돼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제가 박진희 의장님한테 누적소득 100억 링어너가 되고 싶다. 손정아 대표님이랑 그 얘기를 했더니 뭐 연봉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이 연봉이 70억 80억이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정도 꿈 가지고 지금 이걸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1,000억 1,700억 정도는 돼야지. 근데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의장님 확실하지 않은 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거는 공식 누계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받은 공식 누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우리 회사 오너 박진희 의장님 같은 분과 함께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제품입니다. 제품. 아까 얘기했잖아요. 트렌드 LMP 공법으로 만들어진 우리 제품이죠. 우리나라 제품,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들 중에서 정말 흡수율이 좋고 그리고 한번 먹었을 때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고 2번 안 먹는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효과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느껴봐야 돼요.
저는 사실 제가 건강하다 보니까 잘 못 느끼겠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저는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느낍니다. 제가 전사에 있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약을 진짜 많이 드셨거든요. 전사 제품을 진짜 많이 드셨어요. 근데 그때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세미나 오실 때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사장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회사로 와서 건강기능식품 싹 다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지셨습니다. 지팡이를 다 갖다 버리셨어요. 지금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꿈꾸고 계십니다. 진짜. 다른 제품들을 안 먹고 지금 저희 제품만 먹고 계시거든요. 엑스포뮬러, 오리진, 비오트리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엑스포뮬러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희 아버지 신장이 안 좋으세요. 신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잘못되면 이제 투석을 받아야 되니까 신장이 안 좋으면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신장이 더 안 좋아지니까. 근데 또 변비가 심해요. 변비가 심하면 뭘 먹어야 돼요? 물 먹고 야채와 섬유질을 먹어야 돼요. 그럼 이걸 먹으면 변비가 낫지만 신장이 안 좋아지고. 그런데 아빠는 선택한 건 신장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뭐를? 변비를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화장실에만 1시간, 2시간씩 앉아있는. 그랬는데 엑스포뮬러를 먹으면서 그 변비가 싹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더 심해지셨대요. 그래갖고 저한테 말하는데 민수 사장님한테는 이거 괜찮겠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민수 사장님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제품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제품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제품만 좋고 판매 많이 되고 내 주머니에 돈 안 들어오면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뭐 하는 곳이에요? 내 소득을 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득을 벌어갈 수 있는 보상 체계가 너무 좋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바이레벨 특허를 갖고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바이레벨이라고 하지만 조금 힘든 점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조금 조정이 되면서 더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됐고, 제일 중요한 건 전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네트워크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어딜까요? 그렇죠. 아메가 제일 많이 벌죠. 왜요? 매출이 제일 많으니까요. 하지만 사장님들이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아메에서 돈 벌 가능성은요? 없습니다. 2위는 애터미입니다. 애터미도 지금 시작하면 당연히 돈 벌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다고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벌겠죠. 하지만 지금의 타이밍에선 쉽지 않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함께 팀이 이루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최고 직급자가 되었을 때와 내가 최고 직급자가 되기 위해서 갈 때 언제 더 에너지를 많이 쓸까요? 내가 갈 때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그 에너지를 쓸 때 도착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쓸 때 그 배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은 그 도착지에 같이 도착할 가능성이 많다. 내가 먼저 가 있고, 우리 스폰서가 먼저 최고 직급 가 있어요. 가 있고 파트너들에게 가는 방법 알려주면서 오라고 해요. 하지만 그 최고 직급자가 돼 있는 그 사람의 에너지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은 10만 킬로 뛰고 다니고 있지만 10년 후에도 10만 킬로 뛰고 다닐까요? 저 그때는 벤테이가 타고 다니면서 많이 안 뛸 거예요. 세미나만 할 거예요. 왜? 그런 비전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럼 누군가는 그래요. 그럼 10년 후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돈만 벌어갈 거야? 하지만 사장님 보세요. 지금 그 과정은 누가 겪어야 돼요? 내가 겪어야 되는 것처럼 사장님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으로 봤을 때 인큐텐이라는 회사의 타이밍은 너무나도 괜찮다. 저는 사실 네트워크 5년이 안 됐지만 전 진짜 괜찮은 큰 회사에서 있어봤고, 제가 그 큰 회사를 선택할 때는 네트워크 업계의 삼성이다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보니까 내가 타이밍이 늦게 시작해서는 절대로 쉽지가 않겠구나를 첫 번째 느꼈고요. 그 회사에서 두 번째 옮길 때는 회사가 오픈한 회사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타이밍만 잘 맞추면, 회사 오픈하는 데만 잘 맞추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회사를 옮겼더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 진짜 개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벌어도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세 번째로 옮긴 건 인프라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옮겼는데 회사 오너가 정말 중요하구나. 오너 리스크를 그때 느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 이 회사 온 거예요, 사장님. 저는 제가 타이밍으로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오픈한 회사가 전 정말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니더라. 왜냐하면 시스템을 갖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내가 스스로 시스템을 갖추고 내가 조직이 있고 내가 가자고 했을 때 몇백 명, 몇천 명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회사가 좋아요. 오픈한 회사.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시스템 구축이 힘들고 우린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 회사에 가서 하기는 쉽지 않더라. 그래서 보세요. 인큐텐이라는 회사는 오픈한 지 얼마 됐어요? 5년 정도 됐어요. 5년 동안 뭘 했을까요? 시뮬레이션 다 돌려봤겠죠. 그리고 처음 딱 오픈하고 나면 오픈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픈빨이 있고 그 오픈빨에서 거품들이 빠집니다. 거품들이 빠지고 뭐만 남는다? 진짜 알찬 사람들만 남아요. 그 알찬 사람들만 남는 거기에 우리가 또다시 들어가서 제2의 도약을 하는 이 타이밍이 저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손정아 대표님, 이다니엘 부대표님, 사실 이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다니엘 부대표님이랑 저도 금전적으로 HL 글로벌에서도 많이 투자를 한 상태였고 손정아 대표님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한테 정말 돈을 그냥 억 단위로 준다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회사를 선택한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파트너들이 제대로 된 타이밍에서 제대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회사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큐텐만한 회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 5년 전에 오픈된 회사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회사를 찾으라고 하면, 꼽으라고 하면 인큐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출 떨어지지 않았냐?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우리가 매출 추이를 보면 매출이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트워크 업계에 매출이 안 떨어진 회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더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타이밍이 엄청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인큐텐이라는 걸 함께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어때요?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맞죠? 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사장님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사장님 지금 생각해보면 최고 직급자들이 안 그만둘 것 같죠? 근데 최고 직급자들도 그만두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내 스폰서에게 나는 돈 1원도 못 주겠다고 그만두거나 내 파트너 진짜 꼬라지 베개서 못하겠다고 그만두거나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 들어오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면 이 익숙함이 다른 곳을 가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나에게는 100% 힘들지만 딴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내 이 힘듦에 빠져 있지 마라. 근데 계속 내 이 힘듦에 빠져 있다 보면 사람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들에게 질문하는 만큼 성장한다. 내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장님,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자기계발서 많이 읽으시나요? 사장님들?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제가 말만 하면 화난 거 같아가지고 화난 거 아니고 아주 기분 진짜 좋습니다. 지금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네? 아 맞죠. 많이 화난 것 같은데 화난 거 아니고 지금 기분 100% 좋습니다. 사람은 답보다 질문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요. 질문을 하고 나면 정확한 답을 원하잖아요. 맞죠? 답을 잘 맞추는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질문은 누가 해요? 선생님이 하거나 교과서가 하잖아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는요. 내가 답을 찾기보다 뭐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티븐 잡스 다들 좋아하시나요? 네. 아, 그렇죠. 스티븐 안 잡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핸드폰을 만들어서 피곤했고. 아, 핸드폰 만들어서 피곤. 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핸드폰 만들어서 피곤하다. 참 대답이 좀 특이하시네요, 맞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스티븐 잡스가 정확한 답을 찾아내기가 보다 뭘 잘했다? 질문을 잘했다. 항상 이 질문을 했대요. 컴퓨터는 어떻게 더 좋게 만들까? 컴퓨터는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 그 다음에 컴퓨터를 왜 어려워하지? 이런 질문들을 되뇌이면서 자기가 만든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정말 중요한, 좋은 질문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혁신은 정답에서 나오지 않고 어디에서 나온다? 질문에서 나온다. 같은 상황, 다른 질문. 제가 이 말을 왜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A타입은 왜 나만 힘들지? B타입은 이 경험으로 무엇을 배울까? 사실 보세요. 우리 뇌가요. 이 상황으로 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 우리 오늘 박신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일 잘 되는 저런 그룹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저쪽이 너무 좋을 것 같아. 엄청 부러워하세요, 항상. 근데 다 뭐가 있다? 다 문제가 있다. 문제 없는 조직은 없다. 문제가 없는 조직이 더 큰 문제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 포장되어 있는 그 조직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 문제가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해 간다. 그런데 나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한다? 왜 나만 힘들까?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설명하면 생각하는 순간 뇌는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경험으로 무엇을 배울까? 나 이 경험으로 나 이것도 배웠어. 나 이것 때문에 이걸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배웠어. 라고 하면서 내 인생, 내 생각이 달라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결과는 뭘로 결정된다? 질문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질문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자, 우리의 뇌는요, 질문을 받으면 답을 찾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사장님. 제가 이렇게 말을 드렸어요. 절대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머릿속에 분홍 코끼리 생각했다. 사장님도 내가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장님도 머릿속에 이 분홍 코끼리가 떠올랐어요? 안 떠올랐어요? 떠올랐어요. 뇌는요,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이 말을 떠올리지 않고 뭐부터? 첫 문장부터 분홍 코끼리라고 하면 먼저 내 머릿속에 분홍 코끼리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왜 나만 힘들지? 라고 하면 내가 힘든 이유를 찾습니다. 뇌가요. 나만 왜 힘들지? 나 왜 이렇게 있고요? 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서는 뭘 찾는다? 내가 힘든 이유를 계속 찾아요. 그런데 보세요. 나 이번에 나에게 배우는 점 뭐지? 이렇게 힘듦이 있을 속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내 머리는 뭘 한다? 긍정적으로 좋은 점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질문들을 하시나요? 나에게. 실패한 사람들의 질문. 왜 안 되지? 왜 나만? 그리고 왜 사람이 없지? 왜 돈이 없지? 제일 많이 하는 거 뭔지 아세요? 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왜 사람이 없을까요? 없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 마음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왜 안 되지가 아니라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내가 놓친 건 뭘까? 내가 누구에게 배울까? 그리고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잘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왜 안 되지라고 하면 뇌는요, 안 되는 이유만 찾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뇌는요, 뭘 한다고? 할 방법을 찾는다고요. 사장님들이 생각할 때 저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그룹장님은 맨날 무슨 생각 그렇게 하냐?
나는 지금 잘 될 방법이 뭔지를 계속적으로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인큐텐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 번째, 지금 5년 만에 네 번째 회사예요, 사장님. 저 진짜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내가 진짜 이 네트워크를 내가 옮긴 것만으로도 너무 싫습니다. 진짜 내가 인큐텐에서 안 되면 전 다시는 네트워크 안 합니다. 전 다른 일 해도 이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인큐텐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나는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안 되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블랙 리더스 그룹을 키울 수 있을까? 우리 파트너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그럼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듦이 나에게 100%인 것만큼 사람들, 딴 사람에게는 100%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이 10년 후에 내가 오늘 무슨 고민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에 사장님, 10년 전에 몇 월 며칠 날 내가 무슨 고민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만큼 내 인생 100년, 내 인생 10년에 있어서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 챗GPT나 제미나이도 네트워크 성공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의 방법에 나를 끼워 맞춰야죠. 맞잖아요. 성공의 공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공식대로 움직여야죠. 그러려면 이런 질문보다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또 내가 놓친 건 뭘까? 그러니까 놓친 건 뭘까라고 하는 것과 왜 나만 이렇게 안 돼? 이거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메타인지로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손정아 대표님이랑 정말 오랜만에 1대1 미팅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바쁘다 보니까 미팅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힘들었는데 이번에 소통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리더는 서로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대표님이 저에게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대표님께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장님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더라. 뭐더라? 질문을 바꿔주는 사람이 리더더라. 질문을 바꿔주면 그 사람이 뭐가 바뀔까요? 생각이 바뀌겠죠. 맞죠? 내가 사장님들에게 질문을 바꿔주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질문이 관계를 만든다. 이건 제가 혹시나해서 넣어봤어요. 저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사장님 그런 거 아세요? 사장님들은 내 강의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많은 에너지를 받는 게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저.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붓고 얘기하고 하면서 사장님들도 에너지를 받겠지만 제일 많은 에너지를 받아요. 우리 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네트워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와 내가 이렇게 사이가 좋구나. 우리 엄마가 네트워크를 안 하고 지금 이렇다면 우리 큰딸이 엄마랑 나랑 이렇게 대화하는 사이가 될 수 있을까? 며칠 전에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뭐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길래 엄마가 그러면 인큐텐 때려치우고 이제 너의 포커싱을 맞춰서 너의 인생을 내가 개입하도록 할게. 엄마 내가 열심히 할 테니 엄마 그냥 인큐텐 열심히 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이제 저희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공부했어?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오늘 재밌었던 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왜냐면 애들도 아니까, 그쵸? 그리고 남편에게 왜 늦었어? 사실 남편 늦는 게 좋지 않나요? 맞죠? 남편 일찍 들어온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왜 늦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전 남편 늦는 게 좋거든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은데, 근데 남편 늦었을 때 왜 늦었어?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오늘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애들에게도. 남편에게, 그럼 남편이 우리 경상도 말로는 미쳤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와 이러노?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하던 대로 해라. 맞죠? 오늘 힘들었어요. 이러면은, 야, 와 이러노?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아프나? 어디 아프나?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서울 분들은 안 그렇지 않아요? 뭐 서울 사람이야
것도 다 서울 사람은 아니고. 제가 미연 사장님은 남편에게 혹시나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 뭐라고 얘기해요? 매니저 서로가 안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힘들었던 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본 적 있으세요? 네. 물어보면 본 적 있어요? 그 물어보면 남편 뭐라고 해요? 쫑쫑한 애기처럼. 쫑알쫑알 애기처럼. 아니 은미 사장님 남편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이쁘신 분들은 다 물어보시는군요. 권민영 사장님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물어보질 않는데 들어오면 본인이 힘들다고. 사실 조금 더 싫다. 물어보기 좋잖아요. 정성희 사장님 물어본 적 있으세요 남편에게? 남편이 이렇게 그러면 아니 저랑 스타일 좀 비슷하세요. 저랑 스타일 좀 비슷하지. 남편분이 엄청 멋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군요. 근데 부대표님 혹시 부인이 이런 거 물어보면 싫을 것 같죠? 부인이 집에 왔어. 강아지밖에 없네. 만약 결혼을 했을 때 결혼 안 했어요. 했을 때 어떤 질문이냐면 보세요. 그냥 안 물어보는 사람이 좋을까? 안 물어보는 여자가 좋아요? 아니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물어본 여자 좋아요? 물어봐야지 당연히. 물어본 여자 좋아요? 기분에 따라. 아니 성철 사장님은요? 좀 물어보는 게 좋아요. 진짜? 제가 오늘 많은 저는 안 물어보거든요. 저는 안 물어보거든. 그래서 안 물어본 여자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군요. 오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랑이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고 이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가정에서도 물어보는 거 참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하면서 대화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서도 질문이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왜 소비자가 없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왜 이렇게 소비자가 왜 이렇게 없어? 나 왜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나에게 오늘 몇 명에게 건강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내가 오늘 파트너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들 누군가에게 건강 이야기를 나눴냐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활동을 해야지 뭐가 나와요? 소비자가 생기고 사업자가 생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왜 소비자가 없을까? 사업자가 없을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왜 소비자가 없을까 보다는 내가 오늘 어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나? 내 파트너, 소비자가 없다고 말하는 파트너에게 뭐라고? 오늘 몇 명에게 건강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몇 명에게 우리 제품 얘기를 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몇 명에게 제품 얘기를 했는지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다 보면 나에게 뭐가 생긴다? 소비자가 생긴다. 한 번 얘기한 사람이 한 명의 소비자가 생기진 않습니다. 몇 번 정도는 얘기해야지? 100번 정도는 얘기해야지 한 명의 소비자가 생깁니다. 근데 그 100번을 한 사람에게만 계속해도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소비자가 됩니다. 사장님 제가 영업할 때요. 제가 빨간펜 영업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정말 한 사업다 리쿨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 내 친구 중에 리쿨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야, 너 절대 책 사라는 거 아니야? 그 집 애가 있어야겠죠? 절대 책 사라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빨간펜에 영업 시작했어. 근데 내가 스피치 공부를 해야 돼. 매일 숙제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된다? RP를 해야 되는데 RP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너가 전화로 매일 들어줘. 그건 할 수 있지? 라고 물어요. 그 친구한테 한 달 내도록 빨간펜 책 얘기하면 그 사람 월말에 책 살까 안 살까요? 삽니다. 진짜예요. 한 사람에게 100번의 이야기를 계속해도 한 명의 소비자 만들어집니다. 100명에게 100번 얘기하다 보면 한 사람의 소비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100번은 얘기하라고 합니다. 한 사람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왜 소비자가 없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오늘 몇 명에게 우리 제품 얘기를 했나? 그럼 제품 얘기가 그러면 오늘 몇 명에게 건강 이야기를 했나? 야, 수명은 엄청 길어졌대. 근데 건강 수명은 짧아졌대. 넌 어떻게 생각해? 너 무릎 아픈 데는 없어? 아니면 너 피곤하지 않아? 나 어제 술 먹었는데 이거 먹고 나니까 술이 하나도 안 취하더라.
이런 이야기. 어딘가에 꽂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왜 사업자가 없을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 누구를 성장시켰나 라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우리끼리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남편 욕도 중요하고 시어머니 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자식 자랑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아줌마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남편 욕도 하고 뭐 욕도 하세요. 하면서 내가 좀 달라지겠지. 하지만 거기에다가 뭘 얘기해라? 우리 사업 얘기를 꼭 해라. 남편 얘기로 끝내지 말고 시어머니 얘기로 끝내지 말고 뭐로? 사업 얘기로 얘기 끝내라. 제가 태원 사장님이랑 차 타고 내려가면서 정선희 사장님, 미송사님 차 타고 춘천에서 내려가면서 제가 정말 반성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6월 26일에 저 신랑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춘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춘천 세미나 되기 전에 우리 신랑 생일 파티를 우리 집에서 하고 내가 이제 1박 2일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우리 신랑을 생각해서 성심당이 유명한, 대전 성심당 유명하잖아요. 성심당에서 줄 서가지고 망고 케이크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한테 오빠 생일이니까 내가 망고 케이크를 사갖고 왔어 라고 했더니 우리 신랑이 첫 마디가 나 망고 안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이거 누구를 위한 생일 파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망고 안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탕수육이랑 시켰어요. 시키고 생일 파티를 하는데 짜장면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생일 파티를 하려고 케이크를 나는 빨리 먹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제 먹는 거 좋아하니까 짜장면 먹고 우리 신랑 먹고 있고, 근데 나 이제 생일 파티를 빨리 하고 내 이게 망고를 먹고 싶으니까 우리 신랑한테 오빠 이제 생일 파티 하자라고 하면서 자기네 짜장면 있고 내 여기 앞에다가 이제 케이크를 해서 초를 불러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불을 끄고 이제 케이크를 먹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먼저 먹어야 돼요? 주인공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망고를 정말 이런 짓도 안 하는데 망고를 하나 찝어가지고 우리 신랑한테 주면서 자기가 먹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왜? 라고 했더니 나 지금 밥 먹고 있는데 과일이 먹이면 먹히겠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난 그때까지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딸들이 이거 누구 위한 생일 파티야 라고 하고, 그래서 그럼 안 먹을 거야 하고 내버려두고 나 혼자 다 먹었죠. 다 먹고 그냥 그 다음날 춘천을 갔어요. 내려오는데 태연 사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떤 누군가가 남편이 정말 꼴보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야. 언제냐면 자기가 맛있는 걸 사놨는데 그걸 혼자서 막 먹고 있을 때 정말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신랑이 정말 나를 꼴보기 싫어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상황을 생각을 해봤죠. 짜장면 먹고 있는데 내가 망고 케이크 먹고 싶어서 내가 정말 내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태연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 정말 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는데 사장님이 그 욕한 그 부분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죠. 나 다시는 이런 행동을 좀 안 해야겠구나.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딴 사람을 보면서 딴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치고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시킵니다. 우리 신랑이 먼저 먹고 싶은 걸 시켜요. 그때 이후로. 내가 그 정도는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 신랑이 다 먹기 전에 딴 걸 먹자고 안 해요. 내가 좀 참아요. 왜냐면 그만큼 내가 성장한 거잖아요, 사장님. 아니에요? 성장했어요. 아니, 얘가 틀렸나요? 맞잖아요. 저는 제가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먹는 것만큼 절대로 양보를 못 하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 거 제가 무조건 먹자고 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예요. 이 변화하기까지가 정말 쉽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자꾸 웃으세요? 아니 근데 정말 변화해야 돼요. 저는 진짜 먹고 싶은 걸 못 참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데 어떤 느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정말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걸 지금은 안 시킨다. 그리고 우리 신랑이 먹기 전에 그다음 먹기자고 하기 전까지 참는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힘들고 내가 못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 변화하고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예전에는요, 내 표정이요, 관리가 안 됐어요. 정말 싫은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수준이 리더의 수준이다. 아, 이거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질문의 수준, 예시의 수준도 중요하네. 맞죠? 먹는 예시. 아, 제가 이제 예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예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리더의 수준이다. 리더는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좋은 질문 7가지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내 삶을 그리고 내 사업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은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오늘은 누구에게 감사했는가? 사실 감사일기를 쓰니까 조금 마인드가 달라지지 않나요?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누군가에게 감사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성장시켰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성장시키고 있는가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도전의 의미가 없다면 굳이 네트워크할 이유는 없다.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기 원하면 네트워크보다는 그냥 일반 직장이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일의 직업 특성상 뭘 해야 된다? 항상 도전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무엇에 도전했는가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포기했는가. 사장님, 제가 좀 전에 먹는 것 갖고 얘기했지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순간을 포기하는 거, 그리고 기다리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니, 왜 웃으세요? 먹어야죠. 아니, 진짜 저는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송을 싫어하는 걸 모르셨어요? 아니,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엄청 싫어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안 좋아하는 거. 그냥 썩 좋아하진 않는다. 근데 케이크 자체를 원래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포기했는가? 왜냐하면 대가지불이라는 걸 해야 하거든요. 저는 지금 대가지불을 하고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참고 있고. 아니, 너무 웃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민수 사장님이 엄청 웃네요, 지금. 아니, 왜 저렇게 얼굴 빨개질 정도로 웃죠? 아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웃는지. 아니, 정말 너무 심하게 웃는데요. 얼굴이 엄청 빨개질 정도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어제 집에서 나왔잖아요. 오늘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가정을 조금 포기할 때도 있어요. 뭔가 우리 딸, 그러니까 사실 좀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우리 큰딸 작은딸 학습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시험 기간이 언젠지, 시험을 언제 치는지도 몰라요. 중학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혼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나는 무엇을 포기했는가 또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일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사람은요, 항상 작심삼일입니다. 사장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계획한 것만큼 다 이루어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일은 또 무엇으로 또다시 시작할 건지에 대한, 내일은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뜨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또 무엇으로 성장할 건지, 또 내가 무엇으로 시작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에게 매일매일 이걸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감사일기 쓰는 것처럼 나에게 질문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일기장 있는 거 아세요? 일기장이 그 쿠팡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질문 100일 동안 나에게 질문하는 일기장도 있어요. 어떤 질문에 맞춰서 내가 매일매일 쓰는 일기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매일 밤 답을 쓰지 말고 질문만 써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지금 제 영상이 여기 뜨고 있네요. 내가 이 생각을 못했네요. 오늘 먹는 얘기 안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제가 제 얼굴 보면서 하는 참 세상이 참 신기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답을 쓰지 말고 그냥 질문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감사 일기 쓸 때 뭐 감사일기 1번, 2번, 3번, 4번이잖아요. 그럼 5번에 나에게 하는 질문, 뭐 질문들 한 2개씩을 써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으로 사람을 깨웠다라고 합니다. 답을 가로채기보다 질문을 통해서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이끌었다. 그래서 사람은 답을 물을 때보다 스스로 답을 찾을 때 훨씬 더 큰 성장을 한다. 이게 수동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능동적인 자세로 바뀌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진정으로 인큐텐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인큐텐을 정말 좋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인큐텐에서 성장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 파트너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파트너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다면 우리의 사업의 방향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왜 안 될까, 뭐 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내 질문을 바뀌면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 생각은 행동을 바꾸게 되고 그 행동이 나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겁니다, 사장님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 나에게 플러스 될 수 있는 질문들을 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내 파트너에게 내가 원하는 질문들을 던져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정확한 답이 아니라 사장님들이 스스로 찾는 행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사장님들 제가 사장님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제가 한 번씩 이런 질문 드리잖아요. 사장님 지금의 상황에서 사장님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장님 지금의 상황에서 사장님의 조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는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답을 정하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방향이 되셔야죠 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제가 사장님들께 그냥 질문을 던져요. 유라 사장님께 지금 춘천이 잘 되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천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사장님한테 지금 미송 사장님과 정성희 사장님에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연 사장님한테도 그런 질문을 해요.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찾으니까요. 우리 뇌는요 정말 똑똑합니다, 사장님. 내가 한번 생각한 것들은요 내 무의식 쪽에서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안 났을 때는 하이마트나 어디에 냉장고 아무리 광고가 보여도 내 눈에 띈다 안 띈다? 안 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집에 냉장고가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딱 지나고 보니까 내 눈엔 전부 뭐밖에 안 보인다? 하이마트 광고밖에 안 보인다. 냉장고밖에 안 보인다. 뇌는요 무의식 쪽에서도 내가 한번 생각한 것들을 계속 기억합니다.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문단 말이죠. 그런 것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찾고자 하면 뇌는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뇌를요 어떻게 일을 시키실 겁니까? 그냥 내가 부정적인 언어로 그냥 내가 안 될 이유만 찾으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뇌를 훈련시키실 겁니까?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그게 정말 한 땀 한 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요즘 들어서 어느 순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내가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죠.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져야지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만, 좋은 부분만. 그리고 모든 파트너, 모든 스폰서가요, 다 내 마음에 들 수 있다 없다?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도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 뱃속에 낳은 내 자녀도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드는데 몇십 년을 같이 안 살아온 내 파트너와 몇십 년도 같이 안 살아온 내 스폰서가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안 좋은 점을 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절대 조직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부터 봐야 된다? 그 사람의 장점부터 봐야 한다. 네트워크가 좋은 이유는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사람마다 모든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그 장점의 달란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일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왜 사장님들은 파트너의 안 좋은 점, 스폰서의 안 좋은 점만 보고 그런 부분들만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내 사업은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항상 뭐밖에 없다?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고 사업의 진도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좋은 질문들, 당연히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차라리 그 파트너와 그 스폰서와 정확하게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저도 쉽지 않아요, 사장님. 하지만 여기 완성된 사람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은 미완성이잖아요.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인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같이 뭐 하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성장해가고 한 땀 한 땀 서로 보완해가고 서로 배려해가고 서로 도와가는 게 우리 일입니다. 문제가 많은 아이로 키워야지 그 아이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문제가 없는 아이로 우여곡절이 없이 그냥 큰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낮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요즘 자살률이 훨씬 더 많죠. 수능 조금 못 친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전보다 지금의 자살률은 훨씬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고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두들겨 팼어요. 맞죠? 어떤 선생님은 때릴 때 시계까지 풀면서 때리기도 했어요. 출석부로 때리고. 맞죠? 요즘에는 그런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뭐 때문에요? 나약하게 키우기 때문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회복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나 인생에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과 회복 탄력성과 내 모든 것들을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인큐텐을 하겠다가 안 하겠다, 이거 그만두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 나를 성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는 고통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그 고통을 견디고 극복하다 보면 더 큰 사람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여기서 성장하기 위해선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까? 그래서 좋은 질문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모든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형제 라인까지 막 호기심 가지 말고 내 일에만 호기심 가지라고요. 그리고 다 화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십시오. 저는 이걸 진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문제 해결 능력과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들어보세요. 기록도 하셔야 되고 꼭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런 강의들도 정말 중요해요. 사장님들, 저는 강의 많이 안 드릴 것 같죠? 저 인터넷으로 강의 진짜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로요. 진짜 다른 타사들 강의 엄청 많이 들어요. PM부터 시작해서 애터미, 아직도 좀 박한길 회장님 강의를 들어요. 저 사람이 어떤 부분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밀집시킬 수 있을까, 집단지성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도 배우고 저도 계속 듣습니다. PM의 리더들, 그 다음에 허벌라이프의 리더들 강의하는 거 끊임없이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들어보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배우십시오. 누구에게나 배울 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 강의가 정말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 정도는 배울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내가 질문을 만드셔야 됩니다. 비난하는 질문, 단정 짓는 질문,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삼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머무는 질문, 남과 비교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했다가 다시 재건을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지 않나요? 내가 예전에 뭐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은요. 저는 지금은요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 하지만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전 장인의 감독님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저보다 엄청나게 경험도 많으시고 네트워크 경험은 저보다 작죠. 맞죠? 하지만 다른 경험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이런 것들이 엄청 통찰력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놀랄 때도 있고 많이 배우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을 거나 저희 그룹의 일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네트워크에 대해서 감독님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독님은 단 한 번도 아니 그래서 그룹장님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아 그래요? 난 그걸 또 그런 면도 있었네. 저는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감독님은 단 한 번도 정말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거 잘못 생각했네요. 그 그룹장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방향 한번 바꿔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그 말했어요. 자존감도 높고 정말 엄청난 경험치가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대표님도 그래요. 손정아 대표님도. 그리고 이다니엘 부대표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회사에서 제가 지금 스폰서님이 계시잖아요. 스폰서님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질문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잘 소통하고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질문도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문은 미래를 여는 열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은 보이지 않는 길도 뭐 하게 된다? 보이게 한다. 반대로 말하면 안 좋은 질문은 나를 안 좋은 길로 유도한다. 그래서 왜 나만 왜 안 되지? 이런 질문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좋은 질문들로 인해서 내 길을 밝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작은 질문이 10년 후에 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뭐 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서로 함께 응원해주는 문화, 그리고 또 서로 함께 성장하고 서로 함께 생각을 열어주는 우리 블랙 리더스 그룹만의 저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블랙 리더스 그룹의 질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조직의 문화를 만들고 싶은가? 나는 누구를 리더로 키우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세상에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은가? 전유 사장님,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은가? 맞죠. 박진화라는 이름을 저는 꼭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박진화를 떠올렸을 때 화난 것처럼 말하지만 따뜻한 사람이구나. 네, 박대장. 우리 감독님 저 박대장이라고 부르는데 화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화난 마음보다는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 가치로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따뜻한 사람이 아니고 싶진 않다. T이지만 T이고 싶지 않다. F인 T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박진아가 그래도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남기고 싶은 게 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번 나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제 뭐 좀 재미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꼭 그런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를 희생하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한 겁니다. 이다니엘 부대표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절대로 저 먹는 거에 집착한 사람 아닙니다. 아니니까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아니 정말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강의하고 가잖아요. 그럼 다른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근데 박진아 그룹장이 남편이 싫어하는 망고 케이크를 시켰다, 이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박진아는 어떤 사람이다?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